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고요. 서울입니다. 02-6626-0321번으로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면 잠시 후부터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은 100만 달러를 버는 거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은 바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거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 투자의 출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꼭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전화로도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모든 재테크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도 여러분의 꼼꼼한 선택이 뒤따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현명 투자 결정에 있어서 전화를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 위해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박지희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가 마련한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편안하게 부동산 답변 받아가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 노란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을 클릭하시면요. 우측 상단에 말풍선 모양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 메뉴를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뒤에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시면요. 제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지금부터 글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물건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8호선 암사역 도보 7분 거리에 지하철 연장, 업무단지 조성 등 호재를 안고 있는 암사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물건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진단도 받아보시고요. 또 투자 계획에 있어서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강서구 내발산동 네. 롯데 일자 아파트. 네. 예, 제가 2002년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요거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네.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나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발산동의 롯데 아파트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거주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매도하고 나서 세금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떨런지 예.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내발산동 롯데 아파트면은 그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접해 있는 그 아파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오랜 기간 보유하셨는데 예. 이곳에 거주하신 적은 지금 없으시다라는 거죠? 예,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말고 또 다른 보유 주택은 있으세요? 아, 있었는데 다 매도했습니다. 예. 아, 매도하셨고요?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매도하실 계획을 잡으신 건데
거주를 안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게 고민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현재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다른 주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거주 요건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이거는 보유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건 비과세예요, 비과세. 아,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왜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왜 헷갈려 하시냐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그 2017년도에 파리 예.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리 대책에서도 2년이라는 제약 사항이 생겼고 9.13 대책에서도 2년이라는 제약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2년의 조건은 뭐냐면 이 파리 대책에서의 2년 조건은 딱 이렇게 놓고 보면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한 거는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이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전에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때는 1주택이면은 거주 요건이 없어도 비과세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미 지금 다른 주택 없으시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거 하나만 예. 보유하셨고 보유하신 지도 오래되셨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예. 혹시 이건데 이걸 언제까지 파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9.13 대책에도 2년이라는 제약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여기서 9.13 대책에서 2년은 어떤 2년이냐면 우리 왜 양도소득세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예,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1주택자여도 얼마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냐면 9억까지만 비과세가 돼요. 9억이요? 예, 그럼 9억이 초과되면은 이거는 초과된 부분에 대한 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 우리가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년 보유했으면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거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처분을 한다라면은 80%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럼 지금 2000년 8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처분하는 거. 아,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후에 처분하면 그렇죠. 양도소득세 80%를 낸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주택자여도.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처분 계획이 잡히셨어도 어차피 장기보유 특별 거주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9억이 초과되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면은 반드시 초과는 안 2020년 돼요. 이전에 파셔야 되고 만약에 9억이 초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때는 어차피 9억까지는 우리가 1주택 비과세니까 기간의 제약 없이 그냥 편안하게 처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그 입지를 봤잖아요. 예, 예. 그 아파트 입지를 봤잖아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조금 덜 올랐어요. 다른 아파트 단지 대비. 예, 예. 이거는 뭐냐면 단지의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상향했을 때 이때 처분을 하고 좀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거 말고 한번 지금 보유주택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예. 이거 처분 계획을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세우셔서 조금 더 투자성이 높은 걸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좀 세금적인 고민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하면 쉽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시방에 거주하고요. 네. 자본금은 많지는 않아요. 한 1억 정도에서 서울 지역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원 네. 여유 자금으로 서울 쪽으로 네. 투자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세한 네, 네. 투자 전략은 이동수 그리고요. 대표님. 네. 강진구 자양동에 677-12번지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단기 임대주택을 냈는데 네. 5년 후에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그것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양동에 보유하고 계신 빌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는데 매도 전략까지 도와드리면서 1억 원 여유 자금 투자 전략도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현재 자양동에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해 놓은 것도 궁금하고 네, 또 이거 말고 지금 1억 정도의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것도 궁금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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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것부터 해결하고 두 번째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자양동 거는 다세대를 투자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입지적으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서 특히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네, 특히나 이 구의자양 제쪽 지구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의 개발 호재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가 그 단기대 사업자 언제 등록하셨죠? 올해 냈습니다. 한 4월달. 올 4월에 네네, 올 4월에 단기를 등록을 해 놓으셨고 4월 이전에 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 이게 5년 정도만 5년 기본으로 5년은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정도면은 아마 여기 개발 사업도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고 시작을 하지 싶어요. 네, 그래서 단기 임대 사업 때까지는 주변 지역 개발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유를 하시되 네. 이 개발 호재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이게 실제로 개발이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그 호재로 작용이 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좀 처분을 하시는 방향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애매하고 물론 네. 자양동이 한강변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자양동의 한강변 특성을 고려한 투자 입지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 이거는 단기 임대 맞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상담 의뢰를 해보세요. 일단 네네, 그때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1억 정도의 자금으로 어디를 할까 이게 고민이신데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긴 하세요, 혹시? 계속 생각한 거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 이런 쪽으로 네.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그러니까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서울 도심 내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도시 네네. 내에서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에요, 그죠? 네, 근데 재건축을 규제를 많이 하니까 재개발로 수요자가 많이 몰려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도 예를 들어서 뭐 추진위가 좀 승인돼 있다 그러면은 이 구역 네. 지정돼서 이미 사업을 스타트 끊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 기본 프리미엄만 해도 1억 이상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진입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 대안을 생각할 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그냥 재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맹목적인 거잖아요. 아무 그죠? 너무 네. 큰 꿈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주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서울시에서는 요즘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역세권 개발 자꾸 이야기하죠. 네, 그럼 역세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이렇게 핵심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강남, 그리고 중구와 종로구 일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일대란 말이에요. 네, 이런 데는 지금 보유자금 1억 정도 있잖아요. 네네. 1억 정도로 충분히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자금을 조금 하나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도심이나 영등포 여의도는 1억 정도의 자금이면 두 곳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정책적으로나 서울시의 어떤 주거 방향성이라든가 개발 방향성에 일맥상통하는 지역을 우리가 가야지만이 앞으로 또다시 5년 뒤, 10년 뒤에 충분한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중심으로 보시되 나는 도저히 혼자 해결 못하겠다 그러면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심층 있는 상담을 신청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럼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유장 1억 원에 맞는 지역 짚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첫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지역적인 궁금증은 이번 주 세미나가 저평가 지역에 대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빠른 고민 해결 위해서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연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 노란 메신저에 오픈 채팅 검색창으로 들어오셔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생방송 중에 바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려주신 사연들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면동의 서초 힐스 아파트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혜심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곳 어떻게 보시나요? 우면동의 서초일사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우면동이랑 좀 한정된 그러니까 도시의 확장이 조금 덜 이루어진 지역이 우면동 자체거든요. 네. 그러면 이곳에는 이제 과천하고 또 연결되는 라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단절된 도시가 확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시가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치 상승을 그 어떤 곳보다도 확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도시가 좀 확장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한 7년 정도 시간은 걸리겠죠. 네. 그 정도 시간까지 기다리시더라도 강남의 중심권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이었고요. 다음 사연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영등포구 아크로타워 스퀘어 85제곱미터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영등포의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는 영등포 뉴타운 중에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죠. 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고 상당히 역세권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뉴타운 타 구역들이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직 도시로서 뉴타운도 새로운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니고 내가 선도에 서서 갖춰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가치는 더욱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시로서 발전을 하면서 영등포 내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촌을 형성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아마 시간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다른 구역들까지 개발될 때까지.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좀 길다. 그렇다면 내가 일시적 2주택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빨리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다면 등록을 해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가치 있으니까요. 임대사업도 등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송도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거주 중인데 편하긴 한데 투자 가치로는 안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 겸 거주 좋은 아파트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거주 중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송도라는 시장이 네. 처음에 목적은 정말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곳으로, 즉 완전히 직주 근접을 갖추면서 국제적인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곳으로,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송도에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도에 이제 총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3단계의 개발이 이제서 시작을 했거든요. 공급을 했고 2020년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송도의 전반적인 시장이 살아나려면 최소한 3단계 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만이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송도에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송도에도 분명히 역세권이 있는 곳이 있고 역세권이 아닌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할 때는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는 많이 난다는 것이라 해서 내가 역세권과 가까운 조건일수록 또 그 지역 내에서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일수록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고, 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벗어난 곳에 있다라면은 송도 내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송도의 중심지로 지금이라도 이동하시는 게 조금 낫다라는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 중심지 쪽으로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고민들 바로바로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창은 생방송 중에만 답변 드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빨리 들어와서 고민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또 도움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을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생방송 중에 고민 해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는데 우리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고자 세미나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강연 내용이 알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저평가 지역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금요일 오후 2시 바로 내일입니다.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이 서울의 그 딱 지도가 있잖아요.
이 서울의 지도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 도시 네.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를 같이 놓고,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그 정책이 발표한 내용을 딱 옆에 놓고 딱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평가받는 곳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어느 곳이고 그런 곳을 공략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투자 전략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저평가 지역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02-6676-0321번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신축 빌라나 그 매수 문의 때문에 하는데요. 네, 그 빌라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용산구 원효로 3가 네, 238번지 네. 신축 빌라고요. 네, 신축 빌라고요. 2019년 내년 2월 완공 예정일이고요. 네,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지. 네, 이 투룸이고요. 네. 대지 지분이 한 6.4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투룸 신축 다세대를 보고 네네. 계시고요. 용산에 위치한 투자 목적인데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투자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결정지기 전에 상담 전화 주신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네, 또 용산이라는 워낙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린다라는 그 구분 실익은 크지는 않아요. 단지 뭐냐면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할 지혜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하신 지역과 용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이 선택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 예정인 그 철도 기지창이랑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곳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진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곳이 말씀하신 이 지역 일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산이라는 큰 틀을 한번 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용산에서 가장 큰 개발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네. 자, 용산에서는 가장 큰 개발은 민족공원 조성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 업무지구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가는 지상화에 대한 지상화 부분도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좀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 정도가 있어요. 근데 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사실 많은데 우선순위라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조성되는 건 민족공원이잖아요. 네. 사업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거는. 그리고 업무지구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과 곽원순 시장, 서울시장하고 국토부하고 약간의 견해차가 있으면서 당분간 보류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빨리 컨벤션 센터로 개발해야 되니까 서울역 북부역세권부터 개발을 할 거야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자면 민족공원 조성이 1순위, 서울역 북부역세권 2순위,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차지하고 업무지구 조성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이 지역은 10년 이상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적용하는 곳을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민족공원 조성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먼저 진행됐을 때 호재를 얻는 지역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효창동 쪽.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족공원 조성되면 뭐 후암동 일대라든가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뭐 효창동이나 용문동이나 이런 데가 먼저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요 지역하고 같이 물건 비교를 한번 해보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산구 원효로보다는 효창동 일대에 더 신축 빌라를 알아보는 게 더 그렇죠. 유리하다는 말씀드린 거죠? 제가 벌써 네 군데네요. 네네. 후암동, 서계동, 청파동, 효창동 이렇게. 네. 거기를 좀 더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대표님, 혹시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좀 궁금하고, 미래 가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부동산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서울 중량구, 네, 상봉 1동, 네. 490-4번지, 5번지. 5번지 네. 빌라 보유 중이신 거고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알겠습니다. 상봉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보유해야 네.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여부를 향후 전망과 함께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주택이 두 필진 거 보니까 네. 아까 4번지, 5번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긴 한데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그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단독주택이에요. 네.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45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예, 대신- 현재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세도 놓고, 새 놓고 있는 세대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거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지역적인 것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은 이 지역이 실거주하기에는 정말 좋은데, 네. 우리가 뭐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좀 이제 수익률 좋은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조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이 약한 곳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단독주택은 우리가 단독주택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땅이 개발을 했을 때 그 예. 개발의 가치가 높아지고 개발을 네. 해서 얻는 이익이 얼등하게 네. 높다라면은 당연히 개발을 하던 보유해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개발할 수 있는 네. 사람한테 처분을 하든 이렇게 네. 하면 더 자꾸 보유할 수 이익이 자꾸 더 커지니까 보유하는 의미가 좋은데 예. 만약에 개발의 이익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지가 않고 개발 이익의 자체가 그리고 개발할 네네.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곳보다 네. 특별하게 좋지가 않다라면 또 개발했을 때 그 활용 가치가 네. 다른 곳보다 높지가 않다라면은 너무 네.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보다는 처분을 네. 해서 조금 더 좋은 네. 조건으로 갖추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이 대지 면적이 지금 상당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거를 처분해서 내가 조금 더 지역적으로 좋고 남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을 가려 보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의 면적이 줄더라도 앞으로 네. 또 10년 뒤, 20년 뒤에 그 줄어든 땅의 가치 상승이 더 높다라면 충분히 네. 내가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이거를 네. 정말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다시 임차 놓기 좋은 걸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임대 운영을 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설령 네. 그런 목적을 가지셨더라도 조금 더 그런 목적 달성에 좋은 곳으로 갈아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역적으로 이곳을 떠나기 싫다 그러면 떠나기 네. 싫더라도 조금 이 네.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래쪽 뭐 청량리 중심이라든가 동대문 중심 이쪽으로 조금 네. 움직이셔도 좋고 지역을 네. 내가 조금 이탈해도 좋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직 저평가돼 있으면서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 아직도 땅값이 저렴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연신내 불광역 이런 일대거든요. 예. 그런 곳으로 가도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상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조금 세밀하게 전체적인 분석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예. 예, 방송 상담 이후에 한번 사무실 한번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분석부터 해서 세밀한 분석까지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한번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이거는 큰 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결정. 예, 예. 아시겠죠? 네, 큰 결정을 위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동주 대표님이 옆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버님.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최근에 대치동에 빌라를 하나 구입해서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잘 할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라든가 매도 시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대치동에 매수하신 빌라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번지수나? 예, 916-45번지 네. 다이알로그. 네. 다이알로그 네. 빌라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수하셔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잘 한 건지 진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향후 전망과 함께 의견 받아보세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실거주로 입주하신 거네요. 네. 네, 대치동에 내 집 마련하셨고, 네. 네, 잘 하셨어요. 뭘 걱정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세게 들어온 게 자, 아닌가 가격이 싶어서. 세고 낮고를 생각하시기 전에 네.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아, 네, 네. 잘하신 거니까 잘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출발해 볼게요. 네. 네, 강남의 대치동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학원이요? 학원. 당연하죠. 학원과 강남 최고의 학군. 그러면서 학군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주택의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치동의 주택 가격이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높잖아요. 특히 아파트는 매우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럼 대치동에서 내가 아파트 말고 대체 주거 상품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구입하신 이런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도 강남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런 다세대도 지금 여기선 신규로 공급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린 거고, 네. 이 지역, 물론 약간 좀 단점은 조금 보여요.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유 기간을 제가 너무 길게 잡지는 않을게요. 네. 대신에 언제까지는 최소한 보유하셨으면 좋겠냐면,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 한전부지 개발 호재 있죠? 아, 한전부지 여기가 업무타운으로 개발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업무타운으로 개발하게 되면 현재 뭐 예측으로는 한 7만 명 정도의 수요가 여기 더 상주를 하게 돼요. 네. 그럼 그 수요자들이 여기 전부 다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네. 주변 지역의 주거 시장으로 다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 다세대로 수요 유입이 안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주택지이기 때문에 수요 유입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개발의 움직임이 보이는 착공 들어간 시기를 1차적 시기로 볼 거고 그 시기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입주 시기까지도 볼 수도 있다. 즉 너무 서두르고 마음을 조급하게 드시지 말고 내가 좋은 지역에 잘 샀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버텨보겠다라는 관점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 보유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고민 접수 받고 있고요. 조금 더 빠른 고민 해결 위한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연결해서 올려주신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곡 일성 트루엘 플래닛 오피스텔 96제곱미터 주택 임대 사업자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파트 투자를 위해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곡 지구라고 하면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해 놨고 네. 무주택 유지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근데 어쨌건 무주택 요건으로 해당되시는 거니까요. 네. 아파트 분양 투자 계속 유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곡의 오피스텔은 아직까지도 조금 일부 지역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을 채워놓는 기간 동안은 그냥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회관역 지웰스테이트 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망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계약 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역세권 지하철역이 있다라면 역세권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 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어느 지역의 수요층이 더 강할 것이냐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수요층의 수준이 어떤가인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라면 아무래도 수익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월세 지불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자가 많은 곳일수록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인천에도 워낙 오피스텔들이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 오피스텔일 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수익적 목적이라면은 그래도 어쨌건 가장 안정적인 임차 수요와 함께 높은 임대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쪽으로 조금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지금 세 가지 아파트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영등포의 사만 아파트, 등촌주공 10단지, 그리고 수명산파크 5단지. 자, 이 셋 중에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자, 일단 투자 목적 세 곳 중에 네. 등촌주공과 수명산 5단지가 아무래도 마곡지구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등촌주공 10단지의 정확한 위치가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수명산 파크가 조금 입지는 좋은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5단지가. 그래서 저 연수로 보면은 수명산 파크 5단지가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입지라든가 전체적인 선호도는 주공 10단지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촌 주공 10단지 쪽으로 투자 목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고민들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오픈 채팅창은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당산동에 네. 삼성레미안 1차 아파트 하고요. 네. 네, 성동구 금호동에 금호 두산 아파트하고 네. 네, 둘 중에 어느 거 하는 게 투자 목적으로 더 좋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두 군데 모셨어요. 금호 두산이냐, 당산 삼성 레미안이냐? 대표님 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입지를 조금 찾고 네,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통해서 금호동의 찾고 계시고요. 두산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네, 금호 두산이요. 예. 네, 아유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아, 이거 먼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금호역 있는데 금호두산 네, 말씀하신 거죠? 금호역이 아주 나오자마자예요. 예.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붙었더라고요. 당산역 거도 제가 위치를 봤고요. 네, 딱 보니까 딱 확실히 딱 판단을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판단하면 되시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금호역, 일단 금호 두산부터 보게 되면, 네. 금호 두산은 지금 선택하시려고 고민하시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같은 아파트. 아파트들이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거 타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당산역은 좋아요. 예. 당산역의 주거 시장은 좋은데, 말씀하신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한강변 쪽에 똑 동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한강변을 봐서 예, 예, 너무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단순히 내가 지저분하고. 한강변 그러면 이게 좋은데 예. 우리가 주거지가 가치 상승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아, 네. 같이 아파트가 어우러져야 그렇기 좋겠죠? 때문에, 예. 어우러지는 게 이럴 때는 딱 간단해요. 주거지가 어우러진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투자 목적으로도 더 괜찮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외딴 섬에 있는 것과 네. 같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아우, 저는 강변이라 더 동그라미를 쳤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강에 있다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분석이 필요한 거고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네, 상담 잘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머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일단은 금호 두산에 손을 들어드렸습니다.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이어드릴 텐데요. 정보통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이동주 대표님의 물건 포인트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부동산 정보통 이어가 보겠습니다.